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은 질문받은 내용 가지고 스타시드 라디오처럼 내용을 꾸며볼 테니까요. 화면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 즉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명상도 있나요?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서 괴로울 때 명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한 명상이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명상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문제라는 것이 제가 지금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아마 오픈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일단 모호하게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다, 그럼 뚫으면 되고,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고,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예전 같으면 저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서 그걸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악착같이 부딪혀서 뚫어보려고 시도했던 굉장히 긴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리를 하면서 바라본 순간이요, 할 수 있는 거는 액션을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잘 현명하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편안하게 좀 내려놓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은 제가 취할 수가 없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요. 그래서 명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문제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막 죽고 싶고 죽어서 벗어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명상하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체로 만들어요. 명상 안에서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큰 풍선을 하나 이미지화해서요, 그 문제를 형체화시키고 그 형체화시킨 그 문제를 그 풍선 안에 넣어요. 그래서 제 손에서 그 풍선이 떠나가서 하늘 높이 계속 날아가서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주까지 도달해서 그 우주 안에서 그게 자연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는 명상.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동화적이잖아요. 에이, 그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명상해서 해보시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염원이나 기도와 같은 그런 느낌, 형식의 명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명상에는 두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항상 껌딱지처럼 냄비 바닥에 붙은 이 음식 찌꺼기처럼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명상법을 통해서 어찌됐든 나와의 분리를 만들어주는, 감정적으로요, 나와의 분리를 만들어줘서 내 안에서 나가서 형체화돼서 그 형체화된 것마저도 아주 멀리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우주까지 날아가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되는, 내가 해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알아서 해결시켜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보다는 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해결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너무나 믿고 현실적으로 체험을 해온 사람으로서 해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명상법 이외에도 비슷한 명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아마 이거 들으시면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다 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명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변을 하나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큰 배가
그 해변가에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배 위에 자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 문제들을 캐리비안의 해적 보면 나오는 그런 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상자들을 열어서 거기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예를 들면 불안한 감정, 짜증나는 감정, 그것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뭐 단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대로 자기가 떠오르는 불쾌한 감정, 이 문제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박스에다 실었어요. 그 상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에 마음껏 실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불쾌한 감정들을 다 실었어요. 우리는 그 배 앞에 해변가에 서 있고요. 그 배가 이제 천천히 수평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저 수평선 뒤편에서 엄청난 노을빛, 태양빛, 그 빛이 비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점점 그 배가 멀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빛이 배를 완전히 감싸게 되고, 이제 배도 점처럼 아주 작게 보이고, 그 빛으로 그 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결국에는 그 빛이 어떤 우주의 질서라고 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세계가 전체가 하나하나가 이어져 있으며 그것들이 갖추는 어떤 조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힘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에너지를 풀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 빛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서 그 문제들이 빛으로 사라져버린 그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그리고 잘 해결될 거라고. 첫 번째 풍선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대부분 명상 방법 소개하는 책들 보면, 뭐 해외 서적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있는 서적은 제가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몇 개를 봤는데 비슷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자꾸만 불쾌한 감정을 문제가 일으키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문제를 또 떠올리고 하면서, 떠올릴 때마다 또 그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하니까 그것을 나에게서 분리시켜 주는 거, 그게 하나고, 분리시켜 줌으로써 내 안에 그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이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를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도와주는 그런 식의, 그런 포인트의 명상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효과가 있냐?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알코올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이런 거 같은 느낌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해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문제들도 공유해 주시고 하니까 겸손 내려놓고, 문제가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괴로움 속에서 점점 내 영혼이, 그리고 내가 시들어버리는 것으로부터는 적어도 나를 많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경험을 해왔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시켜드린 방법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내려놓아지지 않아 괴로울 때 명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 상태의 그 감정, 그 에너지를 너무나 좀 섬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장 안에 답이 있어요.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괴롭잖아요. 그럼 내려놓아진다면 안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괴로운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할 거는 아니고, 오히려 저는 거꾸로거든요. 이게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괴롭기 때문에 저는 괴로운 게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아요. 괴로운 게 싫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로운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잘 되지 않아서 당연히 질문을 주셨을 텐데, 정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기서 이게 뭐지라는 약간의 퀘스천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서 이게 어떤 문제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목표나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글쎄요, 문제라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을까, 아니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 같은 것이라서 이 질문을 주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문제인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큰 목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아니지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둬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붙잡고 있던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면 뭐 되고자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게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섬세하게 느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두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너 지금 그렇게 절실하게 붙잡고 있잖아. 근데 너 지금 행복해? 라는 질문을 어느 순간 저에게 하게 됐는데, 행복한 게 아니고 죽고 싶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그 붙잡고 있었던 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가는 길목이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고 붙잡고 길게 어떻게든 처절하게 매달려서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게 야금야금 그 안으로 내가 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눈치를 채지 못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맞닥뜨린 그 순간은 정말 창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너 지금 그래서 행복해?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과 제 가슴을 딱 울렸을 때 제 대답은 뭐였냐면, 아니 하나도 안 행복해, 죽고 싶어 라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올 때 저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붙잡고 있었던 건데, 내 손에 꼭 무겁지만 들고 있었던 건데 하나도 안 행복하다라면 그것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거운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냥 모르겠어 하고 던져버렸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느낌적인 설명이라서 근데 아마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라는 단어가. 지금 그래서 너 행복해? 왜냐면 대부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게 목표와 관련된 거라면, 뭔가 목표와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아니면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지금 너 행복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 지금 행복해. 그쪽으로 가는 내 이 열심의 길목, 내 노력, 이런 것들, 열정을 느끼는 게 행복해 라고 하면 그거는 계속 그 행복을 느끼면서 이어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 너 행복해? 근데 여기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다. 아니면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아니 나 안 행복해. 너무 힘들어. 살려줘. 죽을 것 같아.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아시죠? 딱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질문이 내려놓아지지 않아 괴로울 때 명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문제나 그런 집착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안에서 그것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된 그 덩어리조차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이 원리를 이용한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딱 이 질문에 직접적인 포커스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 어떤 괴로움이랑요, 대화 시도하지 마시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명상을 할 때 거기에 내 감정이나 생각과 나의 어떤 의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오면 또 왜 나한테 자꾸 와서 괴롭히니? 라는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 같은 게 떠오른다. 명상을 해서 마음을 백지장으로 편안하게 가벼운 상태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떠오른다. 그럼 또 그것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안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야 뭐 막 변명하고 뭐 막 대화를 해요.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뭔가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괴로움을 콜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명상을 해요. 근데 콜라가 떠올라요. 그러면 콜라 잡고 버리세요. 콜라를 잡아서 뭐 태양으로 던지든 아니면 콜라 자체를 지우개를 상상해서 싹싹싹싹 지워서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든, 일단은 내 생각 안에서 보이는 그 시야 있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순간 무조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나 에너지나 의식을 실지 마시고 너 또 나왔어? 너 오지 말라고 제발 나 좀 놔두라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뿅 하고 나오는 순간 왔네 굿바이 하고 버리고, 근데 1초 있다가 또 떠오를까요? 또 나왔네 굿바이 하고 또 버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또 왔어? 나 좀 놔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벌써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내가 벌써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버리죠. 두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거, 누굴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우리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팩트지요. 저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게 공포심이 있거든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그 마음을 누군가가 받아서 당연히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사기 절대 못 치고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사기를 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거에 대한 뭔가가 리액션으로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보낸 부정적인 것을 취하지 않더라도 1년 후, 2년 후, 혹은 30년 후 어떤 형태로든 그게 녹아져서 나한테 똑같은 부정적인 뭔가로 돌아올 거라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공포심 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살면서 미워할 만한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겠어요. 예를 들면 뉴스만 보더라도 연쇄살인범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자들 얘기 들을 때 짜증이 엄청 오고 욱욱하고, 아니면 살면서도 불쾌함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소위 뭐 자기계발서나 그런 깨달음과 관련된 책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내세요. 저는 그런 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보내. 저 그런 거는 좀 싫어해요. 대신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무관심이 뭐 미워하는 것보다 나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좀 약간 개소리 같고요. 미워하는 마음이나 감정은 내 안에서 부정적인 거고 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분명히 바운스 돼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뭐 감사하는 마음까지는 못 주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자. 차라리 무관심하자. 그래서 미워하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으켜지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빨리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제가 카르마에 관련된 설명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불쾌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런 눈빛이나 무언가를 자꾸만 보낸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이 보낸 거는 어찌됐든 그 사람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네 카르마는 네가 해결해. 굳이 카르마라는 거창한 그런 개념까지 접근 안 하더라도 네가 보낸 그 부정적인 감정은 네가 받아서 네가 처리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고스란히 받을 거예요. 이것은 동화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흥부놀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보낸 거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긴 눈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확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많이 확인해 왔고요. 최근에 터지는 사건들만 봐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묵혀놓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뻥뻥 터지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남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잘 숨겼으나 어느 순간 그게 터져버려서 결국에는 그동안 자기가 다 누리고 받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반납하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것마저도, 얻은 것 말고 원래 갖고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벌일까요? 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보낸 거 자기가 돌려받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것을 보낼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또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굴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똑같이 미움을 받을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3년 6개월 13일 후에 7시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 에너지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시간에 나한테 전달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모르겠죠. 이 사람 왜 나를 싫어하지? 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 순간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의 해석이 3년 몇 개월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된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 지금 설명은 아마 저처럼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떤 믿음이나 종교나 아니면 그 애매모호한
어떤 동화적 감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 개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적어도 사람을 미워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팩트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려놓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단 1%라도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좀 새겨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질문받은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